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 호텔 크리스탈의 화려한 로비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손에 쥔 유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쿵쾅거렸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동성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텔 매니저의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3년간의 연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마침내 이 순간을 준비했는데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때 로비의 문이 열리며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서의 할머니 김옥순이었다.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힘으로 울렸다. 민서는 28세.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조용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지만 내면에는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열정을 품고 있었다. 유키는 32세. 일본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성격으로 민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서울에서 만나 3년 전 우연한 커피숍에서의 대화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옥순 할머니는 민서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75세의 그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서가 10대의 부모를 잃은 후 그를 키웠고 그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민서가 유키와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그를 끌어안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세상 전부였다. 호텔 크리스탈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결혼식 장소 중 하나였다. 민서와 유키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호텔 측에서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려 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들은 동성 커플이었다. 민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차가운 미소로 규정을 들먹였다. 저희 호텔 정책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옥순 할머니가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건 5년 전 내가 이 호텔에서 예약한 계약서다. 그녀는 단호하게 서류를 매니저 앞에 내밀었다. 내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예약한 거야. 지금 와서 취소할 권리는 너희에게 없어. 매니저는 당황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5년 전 옥수는 민서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날을 대비해 호텔의 웨딩홀을 예약해 두었다. 그녀는 그때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계약서에는 민서의 결혼식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이 서류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옥순의 등장으로 로비의 분위기는 일순간 뒤바뀌었다. 호텔 직원들은 당황했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야.
너는 내 전부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 거겠니? 옥수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결혼식은 열린다.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호텔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매니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곧 더 높은 직급의 임원이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옥순의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가 오래된 것이니 현대적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저희 호텔 이미지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순이 끼어들었다. 이미지. 너희가 말하는 이미지가 뭔데? 사랑하는 두 사람을 축하하는 게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노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민서와 유키는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민서는 유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는 일이었다. 유키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민서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옥수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이 상흔 속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세상의 차가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민서가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과의 대립은 단순한 계약 문제 이상이었다. 그녀에게는 민서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었다.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그들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옥순의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호텔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옥순이 있었다. 로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임원은 전화를 걸며 본사와 상의했고,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논의했다. 민서는 유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유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이기고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그 순간 로비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민서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지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29세의 사진작가로 민서와 유키의 결혼식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눈치채고 곧장 민서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호텔이 왜 이래? 민서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건 터무니없어. 내가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릴까? 옥순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먼저 이 서류로 싸워보자. 민서와 유키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였다. 그리고 옥순의 단호한 모습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호텔 크리스탈의 로비는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터였다.
호텔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민서와 유키는 옥순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호텔 임원의 차가운 표정은 그들의 희망을 꺾으려는 듯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민서가 속삭였다. 옥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너희는 절대 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민서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임원은 서류를 다시 검토한 뒤, 고개를 들었다. 이 계약서는 5년 전의 것이고, 당시 동성 결혼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옥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법이 사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옥순의 목소리는 날이 선 칼처럼 임원을 찔렀다. 이 계약서에는 내 손자의 결혼식이 명시되어 있어. 그게 다야. 너희가 지금 하려는 건 약속을 깨는 거야. 민서는 옥순의 기세에 놀라며 동시에 감동했다. 그는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설 줄 몰랐다. 옥순은 젊은 시절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보수적인 마을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민서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건 단순한 가족의 이상이었다. 옥수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는 정의를 믿었다. 유키는 조용히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한국어가 유창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의 고향인 일본에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유키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우리 편이니까.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건 차별이에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터무니없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임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손을 내저었다. 카메라 끄세요.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와 유키의 친구로서 그리고 정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순간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로비에 모인 손님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었다. 몇몇은 호기심으로,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민서는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며 이런 시선을 수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유키와의 사랑은 숨겨야 할 죄가 아니었다. 옥수는 임원에게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너희 호텔이 자랑하는 그 이미지라는 게 뭐지?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사랑을 거부하는 거야. 내가 이 호텔을 선택한 건 내 손자가 행복한 순간을 여기서 보내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임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옥순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할머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성 결혼식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논란. 옥순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논란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사랑은 논란이 아니야. 민서는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유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유키도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옥수는 그들의 방패였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원은 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본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건이라니요? 임원은 차갑게 말했다. 결혼식은 진행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홍보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저희 호텔의 명성을 지켜야 하니까요.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호텔의 조건은 그들을 다시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했다. 민서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유키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민서. 우리 사랑은 누구도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싸울 방법을 찾아야 해. 옥수는 임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꺼내들며 말했다. 이 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 너희가 지금 멋대로 조건을 붙이는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일까지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거다. 그리고 이 호텔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옥순의 단호함에 압도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색이었다. 할머니.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야.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약속이야. 지은은 그 순간 SNS에 상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와 유키의 이야기를 간략히 적고 호텔의 부당한 대우를 알렸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일부는 호텔을 비판하며 민서와 유키를 응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동성 결혼은 한국 문화에 안 맞는다는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민서는 지은의 행동에 놀랐다. 지은아, 괜찮을까?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너희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세상이 바뀌어야 해. 그리고 우린 그 시작이 될 거야. 그날 밤, 민서와 유키는 호텔을 나와 옥순의 집으로 돌아갔다. 옥순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다.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살아온 세상은 불공평했지만 너희 세대는 다를 거야.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곁에 있어줘서. 유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옥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호텔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유키는 옥순의 작은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며 전략을 논의했다. 지은의 SNS 게시물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되었고, 호텔 크리스탈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그들의 결혼식을 지지하며 호텔을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동성 결혼 자체를 비난하며 논쟁을 부추겼다. 민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정말 잘한 걸까? 유키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서.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더라도 우리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옥수는 부엌에서 떡국을 준비하며 말했다. 세상은 늘 시끄러워.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믿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믿어. 그때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호텔 크리스탈의 새로운 담당자였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서 씨. 오늘 오후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떤 결정이죠? 담당자는 말을 아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로비에서 뵙죠. 민서와 유키. 그리고 옥수는 다시 호텔로 향했다. 지은도 함께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챙겨오며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기록할 거야. 세상이 이 순간을 봐야 해. 호텔 로비는 어제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담당자. 40대 중반의 여성인 박지연이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김옥순 님의 계약은 유효하며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박지현의 말이 이어졌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외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서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비공개라니요. 왜 우리 사랑을 숨겨야 합니까? 박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 호텔은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성 결혼식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옥순이 끼어들었다. 이해. 너희가 우리 손자를 차별하면서 이해를 바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가 이 호텔을 선택한 건 내 손자가 행복한 순간을 누리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부끄러운 일처럼 만들고 있어.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할머니, 저희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건 두 사람의 사랑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며 덧붙였다. 이 대화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카메라를 끄세요. 이건 협상 중인 사안입니다. 그 순간 로비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호텔 크리스탈의 CEO 최영훈이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지연이 급히 상황을 설명하자 최영훈은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옥순님,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호텔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옥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명성. 명성이란 게 사람을 차별하는 데 쓰이는 거라면? 그건 명성이 아니라 오점이다. 민서와 유키는 옥순의 말에 힘을 얻었다. 민서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나 축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는 단지 서로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게 왜 논란이 되어야 하나요? 최영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SNS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이미 그의 귀에 들어온 듯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죠. 하지만 조건은 유지됩니다.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서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우리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SNS 게시물이 뉴스에 실리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였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지은은 민서와 유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이제 세상이 우리 편이야. 호텔이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옥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세상은 바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드는 거야.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호텔의 조건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기로 했다. 옥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는 내 자랑이야.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거야. 그날 오후, 민서와 유키는 호텔을 떠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결혼식을 다른 장소에서 열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옥수는 단호했다. 이 호텔에서 해야 해.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야. 너희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야. 민서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키와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와 유키는 옥순의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떡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호텔의 비공개 조건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이 호텔에서 해야 하나요? 다른 장소를 찾아볼까요? 옥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이건 단순히 장소 문제가 아니야. 이 호텔은 너희의 사랑을 거부했어.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유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그때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흥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다. 민서, 유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생방송.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커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SNS에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기회야. 세상에 너희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 옥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세상은 바뀌어야 해. 너희가 그 시작이야. 그녀는 민서와 유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겁내지 마. 너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야. 그게 너희의 힘이야. 민서는 유키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좋아. 인터뷰하자.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유키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지은과 옥순도 동행했다.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민서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다. 유키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함께야. 괜찮아. 진행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민서 씨, 유키 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희는 단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텔 크리스탈은 저희의 결혼식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동성 커플이기 때문입니다. 유키가 이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이 끝난 후 SNS와 뉴스 포털은 그들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이들이 호텔 크리스탈을 비판하며 민서와 유키를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 전통을 망친다는 비난과 함께 악플이 쏟아졌다. 민서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유키와 옥순의 곁에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한편 호텔 크리스탈은 예상치 못한 여론의 압박에 직면했다. 호텔의 공식 SNS 계정에는 항의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 고객은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영훈 CEO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상황이 더 커지면 호텔의 명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동성 결혼식을 허용하면 호텔의 보수적인 고객층을 잃을까 걱정했고, 다른 이들은 차별 논란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서와 유키는 방송 후 옥순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다. 옥순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다. 너희가 용감해서 내가 자랑스러워. 세상은 천천히 바뀌지만 너희가 그 변화를 앞당기고 있어.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유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연락이 왔다. 최영훈 CEO가 직접 전화한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서 씨.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호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떤 논의죠? 최영훈은 말을 아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뵙죠.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기대를 느꼈다.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함께 갈 거야. 이번엔 그들이 물러서게 만들자. 지은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갈게. 이번엔 카메라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데려갈 거야. 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세상은 지켜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유키, 옥순, 그리고 지은은 호텔 크리스탈로 향했다. 로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시민들이었고, 일부는 호기심에 찬 구경꾼이었다. 민서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키.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걸까? 유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서. 우린 이미 변화를 만들었어. 최영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들며 말했다. 저희는 계약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조건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비공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히 사랑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옥순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건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최영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조건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옥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은은 카메라를 들며 외쳤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해. 이건 승리야.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 준비는 이제 시작이었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최영훈의 결정은 민서와 유키에게 큰 승리였다. 그들은 호텔 크리스탈에서 조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SNS와 뉴스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부는 그들을 응원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민서는 옥순의 집에서 유키와 함께 결혼식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유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 이게 잘한 걸까? 유키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잖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옥수는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세상은 늘 시끄러워. 하지만 너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떤 소음도 너희를 흔들 수 없어. 지은은 그들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사진작가로서 결혼식 장면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싶었다. 민서. 유키. 이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야. 이건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며 웨딩 플래너와의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다. 최영훈은 직원들에게 결혼식을 완벽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동성 결혼식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것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망가지면 어쩌지?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지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차별화는 호텔로 기억되고 싶어. 아니면 사랑을 존중하는 호텔로 기억되고 싶어.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서와 유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결혼식을 꿈꿨다. 민서는 한국 전통 홀레복을 입고 싶었고, 유키는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은 슈트를 골랐다. 그들은 호텔의 웨딩홀을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하기로 했다. 옥수는 한복을 입고 두 사람을 축복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결혼식 이틀 전,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반대 단체가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그들은 동성 결혼은 한국 전통을 파괴한다며 결혼식 중단을 요구했다. 민서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유키. 우리가 사람들을 화나게 한 걸까? 유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 우린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들이 화내는 건 그들의 문제야.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위든 뭐든. 너희 결혼식은 열린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너희를 막을 수 없어. 지은은 SNS를 통해 반대 시위 소식을 알리며 지지자들을 모았다. 민서와 유키의 결혼식을 지키자. 그녀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결혼식 당일. 호텔 앞에는 반대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모였다. 두 그룹은 서로 팻말을 들고 대치했다. 민서는 호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걸까?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유키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있어.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결혼식 당일. 호텔 크리스탈의 웨딩홀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한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고, 유키는 세련된 슈트를 입고 그의 곁에 섰다. 옥수는 한복을 입고 두 사람 앞에 서서 축사를 준비했다. 지은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았다. 하지만 홀 밖에서는 시위대의 소리가 들렸다. 반대 단체의 외침은 호텔 안까지 울렸다. 민서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다. 유키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서. 나만 봐. 우리만 생각해. 옥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손자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 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홀 안의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지은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의 승리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민서와 유키는 서로에게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홀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시위대의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옥수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내 자랑이야.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혼식 후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대 단체는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호텔이 전통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서와 유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긴장했다.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소송이든 뭐든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민서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결혼식 후 민서와 유키는 옥순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손에는 반지가 반짝였고 가슴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반대 단체의 소송 위협은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림자였다. 옥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오늘 보여준 용기는 세상을 바꿀 거야. 소송이든 뭐든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옥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너희가 행복한 게 내 전부야. 이 싸움은 너희만에게 아니야. 나도 함께야. 지은은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진들 세상에 보여줄 거야. 너희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걸 보면 마음이 움직일 거야.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은, 내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졌어. 며칠 후, 호텔 크리스탈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최영훈 CEO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희 호텔은 모든 사랑을 존중합니다. 김민서 씨와 유키 씨의 결혼식은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포용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성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은 호텔의 변화를 환영했지만 반대 단체는 여전히 소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호텔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민서와 유키는 변호사를 만나 소송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유키에게 말했다. 이 싸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유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서.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어. 옥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민서와 유키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 희망이야.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 지은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알렸다. 그녀는 결혼식 사진과 함께 그들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사랑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그녀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민서와 유키의 사랑, 그리고 옥순의 단호한 지지에 감동했다. 일부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대화는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졌다. 한편, 호텔 크리스탈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다. 최영우는 개인적으로 민서와 유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저희의 초기 대응은 잘못이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은 저희 호텔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유키. 이 사람들이 정말 바뀐 걸까? 유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보여줬잖아. 소송은 몇 달간 이어졌다. 반대 단체는 호텔과 민서, 유키를 상대로 법적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민서와 유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단단히 준비했고, 옥수는 매번 법정에 함께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말했다. 내 손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나 누릴 권리입니다. 그녀의 말은 법정 안을 울렸고, 방청석에 있던 이들조차 숙연해졌다.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다. 법원은 호텔의 계약 이행이 적법했으며, 민서와 유키의 결혼식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서와 유키는 법정을 나오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옥수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해냈어.
지은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승리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민서와 유키는 소송이 끝난 후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지역 을지백 커뮤니티와 협력해 동성 커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옥수는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말했다. 너희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소송이 끝난 후, 민서와 유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생활을 꾸려갔다. 매일 아침, 민서는 유키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유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어. 유키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민서.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야. 옥수는 자주 그들을 방문해 따뜻한 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민서와 유키가 세상과 싸우며 성장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지은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서와 유키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은은 상영회 후 민서와 유키에게 말했다. 너희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어.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호텔 크리스탈은 그들의 결혼식을 계기로 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다. 최영훈 CEO는 민서와 유키를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호텔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호텔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민서와 유키는 지역 을드백 커뮤니티와 함께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동성 커플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세미나에서 민서는 말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해요. 유키는 그의 말을 이어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옥수는 그들의 활동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세상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민서야, 유키야, 너희는 내가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 민서는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우리 모두의 세상이에요. 시간이 흘러 민서와 유키는 결혼 1주년을 맞았다. 그들은 호텔 크리스탈에서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다. 옥순, 지은,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친구들이 모였다. 홀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1년 전, 우리가 여기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유키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민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거야. 파티가 끝난 후 옥수는 민서와 유키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세상은 그때도 불공평했지. 하지만 너희가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바꾼 건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날 밤 민서와 유키는 옥순의 집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는 그들의 사랑처럼 밝고 따뜻했다. 민서는 유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이겨낸 거지. 유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유키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옥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은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